봅시다. 한 개 틀렸어요. 저도 한 개 틀렸잖아요. 저도 한 개 틀려가지고. 리그왕의 신 아닙니다. 리그왕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할 뿐이지. 예. 자, EPL부터 봅시다. 예. 시간대별로 봅시다. 그냥 EPL 맨 마지막에 할게요. 두 개 틀리셨다고. 하하. 자, 아작시오. 황제. 자, 1번 아작 이순. 2번 앙제풀. 3번 패스. 패스가 답일 때도 있다. 오케이. 앙방꿀. 자, 일단 이 경기에서 의문점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이 경기에서 의문점. 의문이라고 하기에는 뭐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긴 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아작시오를 한테 정배를 줬어요. 아작시오한테 일단 정배를 줬습니다. 물론 앙제가 올 시즌에 지금 너무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앙제가 지금 현재 리그왕 꼴찌죠. 그래서 내가 말했죠. 나 개막하기 전부터 말했습니다. 앙제 무조건 추락한다고. 근데 결국에 꼴찌 됐잖아, 그죠? 지금 앙제가 지금 7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앙방꿀이 앙제를 계속 주구장창 반대를 까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이 경기 당연히 앙제 반대를 까겠죠. 당연히 앙제 반대를 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못 까겠어요. 왜냐면 다섯 경기를 해도 한 판을 이길까 말까 하는 애들을 정배를 줬어요. 이거를 어떻게 찍어가? 5판을 해도 한 판 이길까 말까 한 애들을 어떻게 정배를 찍어갑니까? 그죠? 일단 저는 아작시오 승은 못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아작시오 승은 못 가겠다. 손이 안 가.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이 경기를. 자, 앙제가 워낙 올 시즌에 망했다 보니까 이 정도의 배당이 뜰 수가 있어요. 예, 아작시오 홈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아작시오 지금 리그왕 최소 득점 팀입니다. 득점이 리그왕 팀들 중에 가장 적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애들을 정배를 줬다. 못 가죠. 예. 심지어 지금 이게 14골인데 그나마 이제 월드컵 직전에 두 경기에서 6골. 두 경기에서 6골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나마 14점인 거지. 그 전까지 13경기 8골이었습니다. 홈 원정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얘네들을. 그죠? 자, 일단 아작시오 뭐 중원이랑 공격 쪽은 큰 문제 없이 올 시즌에 계속 꺼내들었던 그 주전 멤버들을 꺼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쪽에는 공백이 좀 있어요. 수비 쪽에 백업 자원들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결장자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교체 자원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비 쪽에는 문제가 있겠구나, 아작시오는.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앙제 같은 경우에 요번에 형님들 그 월드컵 보면서 모로코 있죠. 모로코 때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던 부팔이라든지 우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오늘 결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앙제라는 팀에 딱 핵심 멤버는 3명이에요. 우나이, 부팔, 벤탈레. 이렇게 딱 3명이 팀 내 핵심인데 그 중에 2명이 빠지는 거는 확실히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밥값 지 몫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중원에 뭐 다이비라든지 아직까지 어린 친구인데도 그래도
밥값 정도는 해주고 있고 벤탈랩은 뭐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누, 아드레행 우누 이 친구도 그래도 밥값 이상은 해준다 봅니다. 음. 그리고 뭐 전방에 이제 뭐 시마라든지 그 다음에 부팔 그 백업 자원이죠. 살라마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제가 느꼈을 때는 앙제는 지금 그냥 수비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팀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팀 내에 어린 자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백업 자원들이 너무 약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앙제가 저기 뭐냐, 이 중원이랑 전방에서 그 우나이하고 부팔이 빠지는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살라마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와줄 텐데 지금 아까 말 그 벤탈랩이라든지 요런 애들 제끼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어린 애들이야. 다 20대 초반입니다. 경험치도 적고 물론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우위를 띌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경험치가 많이 좀 적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해주냐. 지금 이 전방하고 중원만 해도 지금 어린 친구들이 약 한 4-5명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해주냐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리그를 7연패 하고 있는 앙제인데 아무튼 요거를 좀 개선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앙제 감독 바뀌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 감독의 리그 첫 데뷔전이고요. 제가 올 시즌에 앙제를 계속 반대를 가면 된다, 뭐 개막하고 나서 개막할 때부터 그냥 계속 앙제 반대를 찍었었는데 지금까지 잘 먹었던 부분이 있겠지만 차마 아작시오 정배를 가지는 못하겠어요. 아작시오가 만약에 프렌이었다, 뭐 그러면 갈만하겠죠. 하지만 정배라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득점팀이라서 그 골 자체를 잘 못 넣는 팀이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앙제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과연 앙제한테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일단 앙제 감독이 바뀌었어요. 감독 바뀌고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차마 앙제도 못 가겠다. 그냥 무승부 가입시다. 아시겠죠? 저는 이거 무승부 갑니다. 다양하게 종합을 해봐도 와 이거는 도저히 뭐 하나 찍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승부 갈게요. 언어봐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작시오가 한 골을 뚫는다? 근데 앙제 같은 경우에도 뭐 부팔이라든지 우나이 이런 애들 없어도 골 넣을 자원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언어가 잘 모르겠어요. 이삐야 그 어제 쏘신 분들 오늘 드려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패스 하실 분들은 패스 하시고 나는 무승부로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승부 접근해 봅니다. 자, 트로하고 낭트. 자, 좀 재밌습니다. 이 경기는 좀 재밌어요. 요거는 뭐 아마 요거 만약에 이 경기를 제가 맞춘다면은 이 분석 자체가 아마 좀 정확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맞췄을 경우를 봤을 때 혹시나 내가 이 경기를 맞추잖아요. 형님들 이거 그 다시 보기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일단은 트루아 일단 공격에서 핵심 멤버가 일단 결장을 합니다. 공격 누수. 트루아는 공격 누수. 낭트는 수비 누수. 이렇게 낭트는 수비에서의 핵심이 한 명 결정을 하고 트루아는 공격에서의 핵심이 한 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전력 대 전력방을 한번 놓고 봅시다. 자 트루아 그래도 뭐 콰메라든지 그죠? 팔머 브라운, 살미에 아니면은 뭐 압두 콘테 요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트루아를 뭐 제가 그렇게 막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리그왕 내에서 특히나 이 중하위권 팀들 중에서 그래도 좀 각광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 달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선수들을 뽑는다든지 그런 이렇게 베스트 11을 뽑을 때 가끔씩 들어가는 선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트루아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뭐 좋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팀 내에 주전 선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에서 결장 한 명 빼고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낭트도 일단은 수비에 그 팔로이스 빼고는 그 크게 문제는 없어요. 중원에서 뭐 시몬이라든지 블라, 그다음에 무투사미. 그리고 그 요번에 이제 프랑스 월드컵 보셨겠지만은 프랑스 월드컵에 그 낭트 출신이 또 출전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무아니 자리를 또 대신하고 있는 올 시즌에 데려온 모하메드라든지. 낭트가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수비 쪽에 뭐 카스텔레토라든지 그 다음에 지로토, 뭐 지로토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 멤버죠. 전력 자체는 저는 솔직하게 놓고 봤을 때 트루아보다는 낭트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솔직한 말로. 왜냐? 지금 낭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라든지 시몬, 그 다음에 지로토, 카스텔레토, 그 다음 무투사미 이런 애들은 그 작년에 프랑스 컵 대회 쿠프드 프랑스 우승 주역 멤버들이에요. 낭트가 작년에 쿠프드 프랑스 우승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우승의 주역 멤버들이 아직까지도 뭐 무한이를 제외하고 뭐 건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는 저는 그래도 낭트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둘 다 순위가 비슷해요. 14위, 15위. 낭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지난 시즌 딱 시작했을 때 콩부아레 감독이 와가지고 새로 와가지고 팀을 완전히 바꿔놓고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기량이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떨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드루아한테 역배받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자, 그래도 콩부아레 감독 체제 낭트는 트루아한테 역배받을 수준은. 자, 트루아 올 시즌에 정배를 받았을 때 올 시즌에 트루아가 정배를 받은 경기가 몇 경기냐면 6경기거든요. 6경기. 몇 승일까요? 정배 딱 받았을 때. 딱 한 번 이겼습니다. 딱 한 번. 정배 받아가지고 딱 한 번 이겼어요. 무승부가 제일 많죠. 자, 반대로 정배 받았을 경우입니다. 정배 받았을 경우. 자, 반대로 낭트가 올 시즌에 역배를 받았을 때 성적이 어떤 줄 아세요? 개판입니다. 안 좋아요. 확실히 역배를 받았을 때 성적이 안 좋습니다. 4무 6패입니다. 승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정황상 봤을 때 뭘 가야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렌을 간다는 전제 조건은 역배팀이 이기거나 무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가잖아요. 근데 승이 없어. 역배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프렌으로 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무승부 찍어야지. 역배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트루아도 올 시즌에 정배 받아가지고 딱 한 판 이겼으니까 트루아도 승 없다고 가정한다면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방송 딱 이제 시작하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경기는 아까 전에 그 11시 경기 아작시오도 그렇고 낭트도 그렇고 이 트루아 경기도 그렇고 둘 다 저는 무승부가 좋아 보여요. 근데
이거를 두 개 다 묶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좋아 보이는 일반승 경기하고 여기에 무승부 경기하고 하나 해가지고 5배, 최소 5배 정도는 나옵니다. 뭐 1.6이나 1.7 정도의 일반승 잡으면은 무승부 딱 묶었을 때 5배는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재미삼아 뭐 1콩, 2콩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베팅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할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무승부 2개를 묶어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째서 그냥 무승부 하나랑 일반승 하나 아니면 뭐 언오버 하나 이렇게 묶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오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리그왕에서 최소 득점팀이 어디라 했습니까? 최소 득점팀 아작시오죠. 아작시오랑 같은 골을 넣은 게 같이 최소 득점팀이 오세르입니다. 오세르. 자, 오세르. 일단 오늘 그 전력에서 니앙 빠지는 거 제외하면은 오세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오세르가 전력을 꾸리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하지만 오세르 자체가 문제죠. 네. 기본적인 전력에서 문제가 있죠. 자, 첫 번째로 꼽자면 수비 전력들의 기량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꺽님 고맙습니다. 수비 애들의 기량이 대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형님들 올 시즌에 그 저기 뭐냐 리그왕 같은 경우에 막 패널도 그러니까 골도 엄청 많이 나오고 패널도 많이 나오고 레드카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리그왕이 예전에는 리그왕이 조금 이렇게 막 무승부가 많고 루즈한 경기들이 많았는데 보면은 막 PK도 많이 나오고 득점도 많이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PK를 많이 주는 팀 중에 하나가 오세르입니다. 아시겠죠? 수비 애들 보면은 뭐 옐로우 카드는 기본이고 뭐 퇴장 받은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수비 애들이 기량이 좋다라고 평가는 못 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두 번째. 순수하게 이제 리그에서 골 득실을 따졌을 때 제일 꼴찌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꼴찌. 제일 마이너스가 심한 팀 앙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꼴찌에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골 득실이 제일 안 좋은 팀 앙제가 마이너스 19점이거든요. 근데 오세르가 마이너스 17점이에요. 오세르가 리그왕에서 두 번째로 골 득실이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17점.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만약에 앙제하고 모나코하고 만약에 붙게 된다면 와, 그래도 모나코한테 한 1.3배당 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만약에 이걸 딱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야, 앙제랑 별 차이가 없는 팀인데 모나코한테 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줬지? 뭐 수비 쪽 누수 때문에? 아니 원정 때문에?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잡을 수는 있겠죠. 다양하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나코 배당이 생각보다 높다고. 초기 배당을 1.7을 줬다는 거는 선을 존나 넘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1.4대 줬어도 저는 무조건 잡아갔을 건데 1.7을 줬다? 일단 의심은 하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상황적으로는 모나코가 당연히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나코가 원정에서 약한가? 모나코가 원정에서 정배받으면 무승부가 맞나? 모나코가 원정에서 사고를 많이 쳤나? 찾아봤어요. 자, 올 시즌 모나코 원정에서 정배를 4번 받았습니다. 원정에서 정배 4번 받았어요. 자, 근데 그 원정 경기들의 성적이 어떨까요? 그 원정 경기들의 성적. 패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자, 올 시즌 원정에서 정배를 받았을 때 전 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4경기 해가지고 4경기를 다 이겼고요. 근데 가장 핵심이죠. 뭡니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4경기 다 실점이 없습니다. 예. 나는 이게, 자 보세요. 근데 여기 파란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이 파란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이게 이 득실 합입니다. 자 보세요. 언더 언더는 3번이나 떴는데 마해는 3번이나 했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야겠습니까 이 경기? 뭘 가야겠습니까? 뭐 모나코의 수비 누수? 그래도 전력에서 크게 문제 없죠. 뭐 폴란트, 골로빈, 엠볼로, 그다음 또 누구 있노? 젤송 마르틴스, 그다음에 뭐 마리판, 바디아실리, 엔리케, 뭐 충분히 오세르 정도는 잡을 만한 전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디사시 빠지는 거, 그다음에 중원에 예를 들어서 뭐 마타조 나올 수 있는 거, 마타조는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림돌 정도야. 걸림돌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모나코 오버를 찍어 가실 바에는 차라리 승이랑 마헨 쪽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라 봐요. 제가 이거 지표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지표를 형님들한테 내가 말로 씹으려봐야 형님들도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눈으로 직접 보라고 내가 띄워드리는 거예요. 올 시즌 원정에서 네 경기 전승, 4경기 전부 다 무실점.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 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의문을 품은 게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모나코 원정 배당이 너무 높아요. 지금 모나코 원정 배당이 빠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높아. 그래서 뭔가 검은 손의 개입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모나코 원정 존나 몰아넣고 이거 무승부 띄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무승부가 뜨더라도 그냥 그건 운이 안 좋을 뿐이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안 갈 수는 없다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가 무승부가 났다, 아니면 오세르가 이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지랄하지 마라 이거야. 아시겠죠?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지랄하지 마라. 예, 무섭습니다. 예, 아시겠죠? 아니 이제 근데 대신에 형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이러하고 이제 베팅을 하기에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고 이거를 내가 그래도 보여주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또 하나. 또 하나 뭐냐면, 어, 그 지금 모나코의 이 클레멘트 감독 있죠. 지금 모나코가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필레멘트 감독이 일단은 뭐 홈이 됐건 원정이 됐건 어느 정도의 그런 이 흐름이 바탕이 되면은 연승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독발도 어느 정도 좀 믿는다. 그렇게 좀 볼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자, 일단 클레르몬 같은 경우에 그 전력에서 수비 쪽이랑 이제 중원에서 뭐 어느 정도 주전 선수가 빠지는 거 말고는 뭐 크게 전력 문제는 없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반반 빠지고요. 둘 다 뭐 크게 전력으로 문제될 건 아니라 봐요. 자, 하지만 오늘 이 경기에서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 자, 1번 클레르몽 프렌, 2번 릴승, 3번 오버, 4번 언더. 형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 4번, 1번, 3번.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애기 소리가 좀 들리는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애가 한창 소리를 좀 많이 지를 때라 가지고. 자, 일단 문제점은 뭐냐면 클레르몽.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 클레르몽이라는 팀은 어떠한 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요 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이 팀의 팀 컬러입니다. 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뭐냐면 전반전에 약해요. 그래서 전반전에 어지간하면은 좀 잠그는 걸 선택합니다. 이 팀은. 자, 그리고 후반전에 강합니다. 이게 지표로 나와 있는 게, 자, 클레르몽 전반전에 지금 리그왕 순위로 봤을 때는 1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이겼든지 무승부를 떴든지 졌든지 골을 넣었든지 실점을 했든지 이렇게 비교했을 때 11인데 후반전에는 5위예요. 잘하죠. 후반전에 골도 많이 넣고요. 후반전에 이기는 경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 예를 들게요. 클레르몽이 전반전에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1대 0으로 후반전에 한 골 넣어서 1대 1 무승부가 난다. 이렇게 되면은 이 후반전의 데이터는 후반전의 승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굉장히 강한 클레르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릴은 반대예요. 릴은 전반에 강합니다. 후반전에 약해요. 후반전이 릴이 12위인가 그래. 전반전에 오히려 강해. 그래서 전반에, 그러니까 리그왕 전반전만 이 20개 팀 쫙 나열을 하잖아요. 전반전 20개 팀을 쫙 나열을 하면은 5위입니다, 릴이. 그래서 이 경기는 전반에 강한 팀, 후반에 강한 팀. 그리고 후반에 약한, 아니, 전반에 약한 팀, 후반에 약한 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그래도 릴이 전반전에 승기를 잡아 놓는다면
전반에 승기를 잡아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전반에 골 많이 넣고 잠궈서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잠그면서도 실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승부가 뜬다든지. 그렇게 따지면은 릴이 항상 거의 대부분의 정배를 받으니까 우리 베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겠죠.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과일님 됩니다. 자, 전반전에 승기를 잡아놓는다면 그래도 후반전에 뭐 잠궈서 막아가지고 이렇게 좀 승기를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보겠지만 생각보다 클레르몽이 만약에 많이 내려앉는다면 전반전에 생각보다 고전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클레르몽이 홈에서 클레르몽이 홈에서 역배를 받은 경기가 몇 경기일 것 같아요? 역배를 받은 경기. 얘네들이 홈에서 역배 받은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홈에서 정배 경기를 존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클레르몽이 홈에서 역배 받은 경기 딱 올 시즌에 2경기 있거든요. 근데 그 2경기 다 이겼습니다. 역배 받아놓고 2번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경기를 릴의 승과 오버 쪽으로 선택하시려면 릴이 전반전에 무조건 다득점 승기를 잡아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승이랑 오버를 보신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레르몽이 전반에 좀 잠궈서 만약에 릴이 득점을 못한다면 반대로 클레르몽이 실점을 했더라도 후반전에 따라잡는다면 요런 좀 경우의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 경기는 뭐 주력 부주력 어디도 안 넣어갑니다. 어디도 안 넣어가고 저는 딱 한 가지 끌리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딱 끌리는 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전력이라든지 팀 컬러, 팀 성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감독의 차이에서 릴의 이제 폰세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위권 밑에 팀들은 다 거의 잘 잡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딱 한 가지 끌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EPL에서 이 언오버 정배에 제일 잘 뜨는 팀이 어디였습니까? 제가 이거 메모 기억해놓으라 했죠. 어제 기억해놓으라고 했죠. 언오버 제일 정배가 잘 뜨는 팀. 요거는 이제 형님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인식이 됐죠. 그죠?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을 거야. 그죠? 자, 리그왕에서 언오버 역배가 제일 잘 터지는 팀. 잘 나온 팀. 어디게요? 자, 올 시즌에 클레르몽 언오버 정배 2번 들어왔습니다. 15번 경기해가지고 13번이 역배가 떴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황적으로 솔직히 오버가 날 수도 있고 언더도 충분히 날 가능성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팀 다 어떻게든 잠그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승이든 무승부든 패든 뭐 언오버든 정말 잡아가기 난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요런 요 데이터 지금 저기 뭐냐 형들아 저거 뭐죠? 우리가 취급하는 리그들 중에서 언오버에서 역배가 제일 많이 나는 팀이 클레르몽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아시겠죠? 야, 이거 근데 내 이거 배팅 팁을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야, 씨, 이러다가 이 밥줄 끊기겠는데? 잠깐만요. 아, 씨. 그 타짜 3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 어떤 이제 형님하고 초반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팅하는 템포가 다르다. 어? 그 빠따 치는 게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붙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알려줬을 것 같아.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 저만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뭐 밥줄이 끊길 리가 없겠죠, 그죠? 자, 브레스트. 전력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요 경기는 형님들 1번 리옹 승을 간다. 2번 오버를 간다. 뭘 선택하실래요? 나 존나 궁금하네. 오케이. 오케이. 자, 형님들이랑 이 경기 의견이 비슷합니다. 자, 일단 브레스트 올 시즌에 이 홈에서 역배받은 경기들 전부 다 득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오늘도 득점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맞죠? 맞아, 아니야? 자, 리옹. 일단 원래부터 수비 쪽에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이거는 뭐 지난 시즌에도 얘기했었지만 그 피터 로버츠 감독 있을 때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내가 계속 얘기했었죠. 아니, 리옹 뭐 하냐고. 수비 쪽에 더 데리고 와야지. 왜 자꾸 중원이랑 공격 쪽만 보강을 하냐고. 그러면서 데리고 온 게 타글라 피코죠. 그죠? 형님들이 부르는 거는 탈리아 피코라고 부르는데 난 타글라 피코라고 부릅니다. 타글라 피코를 데리고 왔는데 막상 수비 쪽이 너무 부실해. 리옹은. 내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지난 시즌에 리그왕 이 10위권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50실점이 넘어가는 팀이라고. 실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리옹. 근데 그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10월 달에 보츠 감독 경질됐죠. 그러니까 타글라피코 못 나오는데 타글라피코 못 나오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수비 쪽에 결함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수비 쪽에 일단은 오늘 구스토 빠지고요. 그 다음에 타글라피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전 자체가 확실치 않죠. 그 다음에 엔리케하고 보아텐까지. 자, 그러면 수비 쪽에 지금 당장에 다실바라든지 디오망데, 루케바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허물이에요. 허물.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꺼내고 있는 뭐 다시발이란다. 다실바 그 다음에 뭐 디오망데 예를 들어서 꺼내고 있는 게 디오망데라든지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타글라피코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보아탱을 백업으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구스토 그 구스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루케바 요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 둘 다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기량도 별로 안 좋아요. 애들 기본적으로 센터백 예를 들어 수비수라고 하면은 피지컬도 좀 좋아야 되잖아. 다 그냥 존나 그냥 종이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비가 좋을 리가 없잖아. 자,
원래부터 이렇게 수비가 많았었는데 오늘 수비 쪽에 구스토 빠지고요. 그나마 구스토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수비수 백업 그 풀백 자원인데 걔도 빠지고 타글라피코도 출전 확실하지 않고 지금 그나마 이제 리옹에서 지금 뭐 오늘 경기에서 그나마 나은 점은 전방 라인 라카제트 아니면 중원에서 뭐 카케레 아우아르 요 정도기 때문에 분명히 실점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실점의 가능성은. 막상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홈에서 역배받은 경기들은 다 골을 넣었다고. 그래서 오늘 리옹의 실점은 분명히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리옹의 실점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잠깐 리옹에 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둘의 맞대결에서 뭐 승이 됐든 무승부가 됐든 언오버가 됐든 뭐가 됐든 100%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0%의 수치를 나타내는 게 뭔지 아세요? 100% 수치. 이 둘의 상대전적에서. 아니요, 양득은 아닙니다. 리옹의 골. 예. 브레스트가 클린시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리옹 만나서. 0대0 생무 이런 경기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리옹도 데이터적으로 골이 있겠고 수비가 안 좋은 리옹이기 때문에 브레스트도 골이 있겠다. 자, 1대1 전제 깔아봅시다. 뭐가 해야 됩니까? 뭐가 해야 됩니까? 1대1을 전제로 깐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리옹 승보다는 오버가 나을 것 같아요. 오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오버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대신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진짜 하나 딱 걸려. 이게 너무 걸리는데 뭐냐면 피터러 보츠 감독 경질되고 나서 이제 블랑 감독 왔거든요. 로랑 블랑 감독이 왔는데 이 감독 오고 나서 지금 연속 3번째 언더야. 3경기 연속 언더가 났기 때문에 이게 좀 걸려요. 원래 보츠 감독 같은 경우 그 전에 있었던 보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들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랑 감독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지금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딱 하나 걸리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이 딱 걸린다. 아시겠죠? 로랑 블랑 감독 부임하고 나서 5경기 치렀거든요. 지금까지 5경기 치러가지고 2경기는 오버나고 3경기는 언더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근데 만약에 내 기준상 리옹이 먼저 득점하더라도 브레스트가 넣을 것 같고 브레스트가 먼저 득점하게 되면은 블랑 감독이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1대1을 만약에 깐다라고 친다면 그래도 오버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1번 파리승, 2번 파리 마헨, 3번 파리 2.5 마헨, 4번 오버. 5번 풀언.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뭐부터 설명을 하지? 저기 뭐냐, KMS니마 명단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달라요. 예. 예상 명단을 올리는 곳은 그 사이트마다의 뭔가 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 떠 있는 곳도 있어서 일단 잠시만요. 일단은 대가리한테 표 좀 보내고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야,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오케이. 스트라스부르가 안 좋은 쪽부터 먼저 설명을 해봅시다. 스트라스부르. 일단 오늘 결장자가 있죠. 지쿠. 주전 수비수 지쿠가 그래도 팀 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에 그래도 측면에서 활동량도 많고 뭔가 흔들어줄 만한 이 피지컬을 가진 가브리엘도 일단 빠지긴 해요. 피에르 가브리엘. 이 두 선수가 빠지는 게 그래도 상황적으로는 확실히 스트라스부르한테 안 좋습니다. 수비 쪽 결장이 확실히 안 좋긴 해. 스트라스부르. 자, 근데요. 뭐 솔직히 파리 생제르맹은 내가 말해봐야 입 아프고 다들 뭐 전력은 아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은바페하고 메시가 만약에 못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마르, 솔레르, 아니면 뭐 비티냐, 베라티 충분히 중원에서 만들어갈 만한 자원들은 있기 때문에 뭐 전력에서 스트라스한테 밀린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핸디를 해주냐 이게 딱 관건이죠. 그죠? 얼마나 핸디를 해주겠느냐. 이 관건입니다. 자, 근데 일단 감독 상성. 파리 생제르맹.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갈티에 감독이죠. 자, 이 갈티에 감독이 스트라스부르의 줄리앙 스테판 감독한테 약해요.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릴 우승시키고 작년에 니스 갔을 때 니스에서도 스트라스부르 이 스테판 감독한테 한 판은 비기고 한 판 졌습니다. 일단 감독 상성에서는 기본적으로 갈티에가 좀 밀려요. 좀 밀린다. 자,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스트라스 오늘 수비 쪽 결장이라서 확실히 안 좋긴 한데 반대로 파리도 만약 은바페, 메시 안 나온다면 야, 그래도 스트라스부르가 해볼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실점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혹시 이 경기 파리 1엔디 마인으로 가시는 분 계신가요? 파리 1엔디 마인으로 간다. 본인이 이미 가놨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해병대님, 파라곤님, 오케이. 자, 요거는 알려줄까요, 말까요? 야, 형님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내 진짜 영업 비밀인데. 어떡하지? 영업 비밀인데 전 세계 지금 219명 들어와 있으니까 요것만 딱 알려줄게요.
자, 이게 뭐냐면 형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1마엔을 한 날은 2.5마엔까지 들어왔습니다. 1마엔을 한 날은 2.5까지 들어왔어요. 1마엔 한 날은 2.5까지 들어왔어요. 자, 근데 2.5마엔 있던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1엔디 찍을 바에 2.5엔디 찍으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검은 색깔 있죠? 이거 다 일반승이야. 일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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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승. 근데 어차피 1엔디 먹을 거면 어차피 2.5엔디도 다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1엔디가 들어오는 날은 2.5엔디도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도 오늘 뭐 파리가 홈인데 뭐 장난질 하겠나 1엔디 가보자 하신 분들은 차라리 2.5엔디 때리세요.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 이제 요거까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절대 안 보여드립니다. 자, 올 시즌에 자 오늘 전제 조건 깔게요. 올 시즌 파리가 마이너스 1핸디와 마이너스 2.5핸디를 같이 받았을 때 언오버 기준을 3.5를 줬을 때 딱 요 조건을 성립시켜가지고 형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1핸디, 2.5핸디 같이 받았고 언오버 기준이 3.5일 때 지금 파리 생제르맹 7번 연속 언더입니다. 언더. 마헨 들어온 경기 딱 2번밖에 없어요. 예. 아시겠죠? 저는 이 경기 언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감독 상성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상성에서도 갈티에가 스테판 감독 잘 못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리즈 맨시티. 자, 리즈하고 맨시티는 뭐 한마디만 딱 할게요. 예. 한마디만 할게요. 맨시티가 승, 마헨, 오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딱 얘기할게요. 맨시티 승에 마헨에 오버가 떴으면은 내가 분석 잘한 게 아니고 맨시티가 경기를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시티 이런 경기들은 백날 첫날 떠들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맨시티 마차도요. 내가 잘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도 승에 마헨 오버 갑니다. 아시겠죠? 그냥 알아서들 찍어 가세요.